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정의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증시 내리긴 했는데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1890선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미국 대통령 선거. 둘, 옵션 만기를 앞둔 변동성. 셋, 1920선 돌파 여부.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결전의 날입니다. 지금 뭐 박빙인데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 쪽으로 약간은 더 우세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외신을 통해서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점들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전국 지지율 측면은 이제 49%로 동률로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을 한 걸로 판단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 부분인데, 현재 미국 대선 선거인단 현황을 보시면 오바마가 현재 23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롬니는 한 206표를 확보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경합주에서 33표를 획득하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요. 롬니 같은 경우는 경합주에서 64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상황을 본다라면 오바마가 조금 더 당선 가능성이 유리하다라는 측면인데요. 결국 오늘 증시도 어느 정도 미국 증시가 좀 반등에 성공했던 부분은 결국 초박빙이긴 하지만 재검표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 마감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오바마가 당선이 된다라면 우리 증시에는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안 좋은 점은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확대된다라는 측면은 좀 부정적입니다. 다만 미국의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원화 약세에 대한 반전, 이런 부분이 기대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호재와 악재에 뭐 상충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바마가 된다면 결국 오바마가 지속적으로 했던 정부의 정책이죠. 뭐 연방정부 중심의 의료보험 개혁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육성, 이런 부분에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부분에서 제네릭 에너지 관련주들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롬니가 당선이 된다면 월가 쪽에서는 좀 롬니 쪽을 선호하는 걸로 좀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롬니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공화당의 어떤 하원 쪽의 장악으로 인해서 결국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완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롬니 쪽이 우세한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지만, 결국 지금 현재 선거 어떤 이 결과를 좀 본다면 오바마가 다소 우세하다는 부분에서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 부분을 좀 안고 가야 되지 않나. 다만 QE3의 연속성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정책의 연속성 본다라면 향후에 어떤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은 이미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에 다 왔다. 결국 이제 향후 누가 되든지 미국의 어떤 이 경제의 어떤 이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증시의 어떤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고요. 통계 조사에 따르면 결국 미국의 대통령,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는 점을 본다라면 오바마가 된다라면 향후 좀 기대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월말로 갈수록 12월 14일까지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를 안고 가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결국 어느 정도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좀 반등의 요소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재선 성공을 조금 더 기다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정책의 연속성 때문이겠죠. 어쨌든 누가 되든지 간에 증시에는 그래도 불확실성 제거라는 그런 호재가 좀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연말 내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 의회가 12월 14일까지 재정 절벽에 대한 부분을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도출이 안 된다라면 연말 내일 조금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 재정 감축에 대한 합의가 좀 도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대선 이후에도 확인할 그 변수들이 많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옵션 만기를 앞둔 변동성. 일단 옵션 만기 이번 주인데요. 그래도 금통이랑은 또 하루 사이로 또 비켜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스럽긴 한데 중립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중립적이지만 또 좋은 쪽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프로그램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부분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물량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점, 이런 점은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옵션 만기 포지션, 그러니까 주체별 옵션 만기 포지션을 보면요. 외국인이 현재 코스피 200으로 252.5의 최대 수익 구간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걸 코스피 지수로 환산한다라면 1930에서 1950 구간이 돼야 외국인들은 옵션 포지션, 현재 포지션이 최대 수익을 좀 보여준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소 현재 뺄 의도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좀 1950선까지도 한번 돌파 시도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서고 있고요. 개인들의 옵션 만기 포지션을 보시면요. 255에서 260, 그러니까 257의 구간에서 가장 최대 손실 구간을 만들어 놨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수익, 그리고 아주 급락이 나온다는 수익 구간을 좀 만들어 놨으니까 양매수 구간을 좀 만들어 놨었는데, 결국 그 개인들의 가장 최대 손실 구간인 255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면 결국 외국인들의 최대 수익 구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개인들은 현물의 어떤 장악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수를 의도적으로 옵션 만기일까지 좀 의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들 쪽에서는 지금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버터플라이 쪽의 어떤 포지션을 좀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 하방 쪽에 좀 무게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제 포지션 지수가 상승한다면 다시 좀 상방 쪽으로 모습을 좀 만들어갈 거로 좀 보여지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하방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이제 옵션의 어떤 자체 포지션보다는 리버셜의 이제 컨버전 물량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한 이런 모습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은 없을 거로 좀 판단이 서고 있고, 다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번 옵션 만기는 적어도 현재 시점보다는 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감이 조금 더 실리는 그런 좀 만기주로 좀 보여지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투자 기간하고, 그러니까 투신권하고 연기금의 그러니까 매매를 좀 보신다라면 연기금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일에도 한 200억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연기금이 순매수를 계속 보여줍니다. 올해 지금 순매수 규모가 2조 4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그 운용 비율을 주식을 19.3%를 채우는다면 최대 6조 원까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연기금의 지속적인 순매수 부분은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에서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기금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세 유입으로 좀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한 투시권의 매도, 펀드 환매로 인한 매도는 이제 일단락 됐다라고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좀 하방에 압력을 넣었던 투신권의 매도가 일단락되면서 결국 시장의 어떤 매도 압력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은 좀 우위에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1900선의 이탈보다는 오히려 반등의 요소가 좀 더 무게감이 실리는 그런 만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지자체의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매도 여력을 다 확보한 상태예요. 이것이 만기 때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예, 일단 그 국가지자체의 어떤 프로그램은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현재 국가지자체에서 옵션에 대한 포지션이 설정된 부분이 많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 때는 결국 그 선물 베이시스의 역량에 따라 매물이 나오지 옵션 만기에 따른 매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그러니까 상대적인 역량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만기 효과는 크지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만기가 중립 이상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시네요. 자, 세 번째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1920선 돌파 여부. 시장이 어제 1900선대로 내려앉았습니다. 10포인트가량 떨어졌는데요. 1920선 회복을 바라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어제 하락했던 폭은 다 만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미국의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부분은 어떤 특별한 이슈보다는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아니면 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어떤 의미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일도 우리 증시는 미국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10포인트 내외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증시도 어느 정도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시장은 1900선하고 1920선의 어떤 흐름에서 분명히 방향성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1920선 은 241선이 위치한 선입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에 저점을 받았던 확인선이죠. 결국 바닥을 다졌던 1920선, 지금 1920선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1920선에 대한 저항이 좀 계속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에 하나 1920선을 돌파하고 21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이번 옵션 만기 때까지는 조금 더 1950선까지 상승을 열어둬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국 1920선의 돌파
돌파 여부를 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일 끝났던 MSCI 한국 지수를 보시면요. 현재 0.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증시도 이에 따라 어떤 좀 예측을 해본다라면 결국 10포인트 내외 상승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0.4% 정도 상승이니까요. 그리고 MSCI 지수가 현재 바닥에서 많은 상승이 좀 보여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상승 추세대에 어떤 이 복귀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기술적인 포인트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권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사실은 뭐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신규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부담스럽다 하신다라면 결국 반등 시 매도 관점이 아니라 보유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때 매수 관점이 가능할지 지금 농적 전략으로 살펴볼까요? 네, 결국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요. 결국 4분기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코스피 지수는 2050포인트 이상까지는 한번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2050포인트 이상에서의 지수가 상승한다면 그때 비중 축소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주에 대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한 종목을 들려주시죠. 네, 오늘은 시즌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코스닥 업체인데요. 전일 미국 시장에서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바이오 관련주에서 좀 어느 정도 강한 상승세가 좀 시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고요.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제 다시 된다라면 결국은 어떤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제네릭 제품을 하는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CGN 같은 경우는 글로벌 분자 진단 시장의 고성장으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고령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 어떤 조기 진단이나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CGN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독보적인 유전자 증폭 지원,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증권가에서는 일명 한국의 퀄컴이다라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력을 보유한 그런 회사고요.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1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적어도 정고점 수준이 9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제는 현재 7만 8천 원 정도 눌림목을 주면 7만 8천 원 정도의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9만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